안녕하세요. 오늘 짱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시무룩하던 선수들이 다시금 또 웃는 얼굴로 이번 경기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경기에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뭔가 폭신폭신했던 잠디밭이 다시금 또 진흙탕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현재 경기 분위기 이상 무인 상황 속에서 오늘 경기 다시금 승리를 거머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의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의 경기 또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이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상형 월드컵 대진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 다음 라인업이 결정되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어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활기차게 선수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8명의 선수 라인업 대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8강 대진표입니다. 8강 대진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좀 선수들의 몸집이 좀 작아졌죠. 그래서 네임드 선수나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주전 선수들이 아니라 약간 땅땅한 좀 알짜배기의 중소형 선수들이 근래 들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한번 보시죠. SKI 테크놀로지 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2차전지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동안에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분리막 쪽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KI 테크놀로지 오늘 확실하게 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전반적인 2차전지 선수들 흐름이 좋아서 1라운드 이 선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선수는 AI 관련돼서 초반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선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단기에 빠르게 뛰어 올라서 이제 지금은 현재 경고 종목으로 딱지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 대 코난 테크놀로지 두 선수의 대결. 차트 보시면 거의 뭐 정반대라고 느끼실 텐데요. 어떤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가요?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소재의 대결입니다. 소재는 소재인데 약간 좀 색깔이 다르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발 하나쯤 걸치고 있는 선수들이 매 라운드에 한 명씩 좀 등장을 합니다. 2라운드 보시면은요, 이 코스모 신소재,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선수로 좀 분류가 되죠. 여기에 대항하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OLED 쪽에서 계속해서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동안에 크게 좀 존재감을 드러내지를 못했는데요. 오늘장 거의 10%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또 동반됩니다. 그래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대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알미늄 대전입니다. 이 선수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재료가 있었죠. 미국이 러시아산 알미늄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에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한 보복 조치 가운데 하나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알미늄 관련된 선수들이 초반에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삼알미늄 대 조일알미늄 어떤 선수가 더 매력적이신가요? 다음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의 선수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좀 한번 묶어보도록 하죠. 동아기업, 2차전지에 관련된 선수로 좀 분류가 되죠. 그리고 은행 섹터에 기업은행 있습니다. 은행은 사실은 2위 이상형 월드컵에 나오면 딱히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잊을만 하면은 꼭 한 선수씩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은행 오늘 4라운드에 함께 뛰게 됐습니다. 4라운드의 대결은 동아기업 대 기업은행.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늘 라인업에 여러분들이 좀 애정하는 선수가 있나요? 게시판에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기대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 즈음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워낙에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다시금 연준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2월 초에 FOMC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물가지표도 아니고 이런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보던 지표가 아니라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다시금 연준의 스탠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근래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달러 인덱스 많이 올랐습니다. 이쯤에서 나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것이 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먼저 정태근 팀장님부터 어떻게 예상하세요? 파월이 할 얘기는 정해져 있는데 괜히 시장이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시장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주길 원하는데 그쵸. 혹시 안 그러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 FOMC에서 충분히 연준에서 특히나 파월의 의중은 다 드러났다고 좀 보거든요. 뭐 핵심적인 게 뭐 몇 가지 꼽아보게 되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정책을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 갈 만한 그런 증거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5% 이하 유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 이하 유지가 가능하다 언급을 하게 되면서 뭐 인상 횟수 두어 번 정도 뭐 지속적인 이게 지금 그 언론에서 제대로 해석을 했다라고 번역을 했다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인 복수의 금리 인상 이게 한 두어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탠스는 정해졌어요. 지금 어쨌든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거를 바꾼다는 건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을 만한 혼란은 되게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0.75에서 0.5로 내려왔고 0.25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한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큰 네. 충격이 있지는 않을 거다. 지금과 동일한 스탠스 유지할 거다. 거기는 조금 달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죠. 시장의 반응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건 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1월달하고 2월달 지금 바뀐 게 있나요? 뭐 고용지표 잘 나온 건 맞아요. 고용지표 잘 나온 건 맞지만 파월이 중간에 오락가락 한 적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왔어요. 똑같이 해왔는데 2월달은 좋게 반응하고 1월달은 좋게 반응하고 2월달은 안 좋게 반응하고 이거는 시장의 변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기만을 바라고 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토라진 여자친구처럼 확 삐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요? 파월 네. 의장의 발언도 예상이 되고 현재 시장도 바뀐 게 없고 한데 네. 시장의 이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일단 최근에 FOMC에서 연준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매파적인 상태에서 살짝 중립으로 옮겨간 거지 여기서 완전히 금리 인하나 혹은 뭐 긴축 기조에 대한 이러한 약한 스탠스 이쪽으로 돌아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가능성을 열어준 거지 아직까지 연준은 매파적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연준이 저는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변화할 건지 아니면 유지할 건지 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FOMC 지나자마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고용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어찌됐든 연준에서는 긴축 기조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번 파월 의장의 아마 이 대담에서는 시장의 충격이 저는 살짝은 있을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이 지난밤에 미국에서 약간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살짝 덜어진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 고용지표에 의해서 아직까지 고용시장은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최근에 FOMC에서도 여전히 고용시장은 튼튼하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물론 이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뭐 어찌됐든 이 경기 자체는 활발하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질 수는 있으나 긴축 기조에 대해서는 강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실망감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미 시장이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고점에 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매파적인 발언, 이 매파적인 발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전에 했던 발언이지만 이전에 했던 발언이라도
비슷한 강도의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실망감이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도 너무 안심하기보다는 저는 일단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 시장이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존에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측면에서는 그대로 발언을 할 것으로는 보고 있으나 문제는 이 FOMC 이전에 이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용지표가 나왔고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감을 좀 표한다라고 하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대로 발언을 똑같이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용지표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실망감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상태에서 너무 안심을 하지 말고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이 기존의 스탠스와 비슷하게 발언을 할 테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면서 그 반응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세를 이어나가면 즐기면 되겠지만 저는 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포트 재정비 구간으로 한번 또 이번 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뭐 엄청난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는 보지 않으시는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발언이 나왔을 때 또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 후 대응 전략이 좀 더 나아 보인다. 두 분 나란히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수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해 보시죠. 오늘 1라운드의 첫 번째 선수가 따끈따끈하고 핫합니다. SKI 테크놀로지 출전했고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명의 선수로 대결 구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골라볼게요. 팀장님. SKI 테크놀로지요. 그리고요. 저도 SKI 테크놀로지 고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SKI 테크놀로지 골라주셨어요. 정태근 팀장님부터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과연 코난 테크놀로지를 몇 분이나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이게 이것도 어찌 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참 네. 비슷한 차트를 찾아주는 게 가장 좋은데 찾다 못 찾아가지고 지금 제가 네. 샘플을 못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저기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코난 테크놀로지잖아요. 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쉽지 않죠. 그죠. 진짜 모르거나 네. 아니면은 저 종목을 만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볼 땐 저 종목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봐요. 그냥 저렇게 보면 안 네. 와닿으실 텐데 저기 바닥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가격이 17,000원대, 2만 원대였고요. 네. 꼭지 가격이 지금 13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10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 근데 뭐 단순히 10배가 올랐다라기보다는 예. 저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그걸 만약에 가지고 있다. 이제는 불안하겠죠. 내일 아침에 장이 어떻게 열릴까. 그리고 장 끝나고는 어떤 공시가 나올까지 겁이 나서 네. 아마 저 종목을 못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막 계속 뭐 하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껴두고요. 저걸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저기서 또 10배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니어서 SKI 테크놀로지 고르신 거세요?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물론 저렇게 신고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바닥에서 돌아서준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종목들이 없다라면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저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대안이 될 만한 선택지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뭐 그치. 주식이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리스크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굳이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SKI 네.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고,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본업이라든지 요 회사 자체적인 내용으로 좀 분석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찌됐든 이 AI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뭐 SKT에서 또 지분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일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협업 이력이 있었다라든지 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대장으로 거의 이제 움직였었는데 네. AI 사업이 생각보다 시장에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아침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
AI 사업에 대한 진척도가 이미 상용화가 될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일상에 빠르게 또 작용이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냥 TV 보면서 TV 틀어줘. TV 이제 재밌는 거 있으면 네가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면 알아서 찾아주고 이런 식의 이제 AI를 사용 가능한 일상에 굉장히 좀 빠르게 녹아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산업들은 아마 전방위적인 산업 모두에 다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 다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용화도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눈에 띄게끔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AI 관련된 종목들은 당장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쵸. 거의 다 적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경고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경고 딱지가 떼어지고 나면은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가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눌렸을 때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리게 되면은 저는 어찌됐든 이 AI 산업이 이번에 이 컴퓨터, 그 다음에 네. 스마트폰, 그 다음 새로운 혁명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AI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하게 앞으로 이러한 성장성의 기대감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눌렸을 때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거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분리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SK온에 거의 이제 이 매출 비중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온이 잘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SK온이 그래도 작년부터 조금씩 실적을 올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IRA에 어느 정도 힘을 입어서 공장 가동률을 더 늘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 또한 동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 적자가 나오다가 이제서야 상승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이 종목이 제가 또 어제 밤에 진단 방송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딱 오늘 고가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제 리포트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1, 2주 전부터 오늘까지.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닥 잡고 상승이 나온 부분은 아마 오늘까지지 않을까, 오늘 고가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슈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이제 눈에 또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또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이 부분이 SKI 테크놀로지의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만한 상승은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눌릴 텐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눌린 구간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 눌려주면 접근은 가능할 것 같은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한 30-40% 정도는 눌려야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 SKI 테크놀로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 듣고 신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다는 것. 근데 사업적인 부분을 네네.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걸 논할 단계가 될까요? 지금 어찌 보면 새로운 그게 또 트렌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앨런 머스크가 뭐 또 다른 회사 만들어 챗GPT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출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새로운 유행이 나오고, 그럼 그 새로운 유행과 연관된 게 뭐가 있느냐고 그 시장에서 열심히 찾은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MS라는 이런 프레임워크 개발 참여 이런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과연 챗GPT와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좀 봐지는 게 이것도 주식시장도 테마는 결국 유행이라 좀 보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2014년부터 2015년도 그 구간에 어떤 테마가 유행인지 지금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해서 사물 인터넷이 있었거든요. 사물 인터넷 얘기 나오게 되면 SNS라든지 코코메 이런 종목 빵빵 날라갔지만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물 인터넷은 진행형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아파트 광고를 보게 되면 이제 뭐 김남수 씨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편한 세상 불 켜줘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8년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지금 챗GPT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수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처럼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걸 제시할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삼진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이게 또 사물 인터넷 관련된 그 이슈 나오게 되면서 상승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도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기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 어떤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우리나라도 사업층이 될 만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사물 인터넷 예를 들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월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저는 시세는 끝이 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산업과 시세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속된 표현 한번 쓸게요. 충분히 많이 해먹었어요. 10배속 올랐으면 충분히 많이 해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 급락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이 높으면 골도 깊다. 아마 그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정태근 팀장의 시각이었는데요. 그럼 두 선수의 대결 일단은 결론은 났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는 이번 라운드의 승자 역시도 SKI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러면 코난 테크놀로지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실까요?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차익 실현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10만 원 부근입니다. 94,300원이니까요. 수익 나신 분들은 좀 챙겨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안전한 방식으로 좀 수익을 챙기자. 두 분 나란히 비슷하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요.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2라운드의 대결은 이녹스 첨단 소재 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의 우승 선수를 코스모 신소재로 점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응원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골라주세요, 전문가님. 이녹스 첨단 소재 고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요. 저도 이녹스 첨단 소재. 두 분이 나란히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된 거고, 코스모 신소재는 작년부터 이제 계속 좋았고 좋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좋았던 것들과 좋을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었던 부분이 역시나 이 디스플레이 부분과 이제 OLED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업황이 둔화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스마트폰 시장도 계속해서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 또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디스플레이 쪽이나 혹은 이제 뭐 OLED, 뭐 스마트폰 업황 다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수요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약간 부진할 수가 있지만 올해 이제 2분기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실적이 분명하게 또 차오를 수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종목을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탄력폭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모아가는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수익권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 좋은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또 영향력이 다 해지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슈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좋아질 이녹스 첨단 소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더 뿜을 선수냐, 더 뿜은 선수냐, 이 부분의 차이였고요. 그리고 팀장님. 우리가 지난주 맞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연태. 네. 제 기억이 맞으면 지난주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뜬금없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걸 꺼내냐면은, 지난주 맞네요. 네. 지난주 보면서 제가 전고점 돌파 한번 하는지 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게 포스코 케미칼 때문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도 있고 이제 양극재. 양극재. 지금 양극재 이야기 되면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삼형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이제 융상증자 저주에서 아직 네. 발목이 잡혀 있다라 보는 게 맞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기 좀 자유롭다 보니까 네. 제가 급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LG 에너지솔 좀 오른 것만큼. 근데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뭐 연간 기준이긴 하지만은 네. 232% 실적 성장이 있었고, 포스코 케미칼은 400% 성장이거든요. 네.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49%예요. 그럼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전방업체들이, 그러니까 선도업체들이 점유율이 너무 높다라는 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 네. 신소재 그러니까 존재감만 이제 드러내는 건데, 제가 퍼센테이지를 왜 이게 짚어보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 전방업체를 가다 보니까 이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따라갔다고 봐요.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가 포스코 케미칼 차트와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상승 흐름이 이게 진행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절을 거치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는 그 점을 보게 되면은 그런 패턴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가니까 어떻게 좀 저는 따라갔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난주에 제가 포스코 케미칼이 그날 방송하는 다음 날부터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정고점 돌파는. 근데 지금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이 정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정고점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모 신소재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그 SKI 테크놀로지를 말씀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높은 종목보다 아마 낮은 종목을 다 이제 전 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달리는 말이 더 간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승산이 있다. 리스크적인,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더 높겠지만은 리스크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쪽이 더 낮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미리 말씀드린데 이노스 첨단 소재, 네. SKI 테크놀로지 그런 종목들이 아마 우위를 픽하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 루피몽키님이 화나신 듯 크크크 이러셨는데 네. 화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제 진정성이 네.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코난 테크놀로지 그 얘기할 때 네. 써주신 거 맞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분석은 네. 분석일 뿐. 제가 지난주 네. 그랬잖아요. 아닌 종목은 확실히 아니게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네, 그래야지 또 임팩트가 있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진 이녹스 첨단 소재 4강에 무난하게 올라가고요. 그러면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에 2차전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거의 퍼센티지 비슷한데 그래도 이녹스 첨단 소재가 57%의 지지 받으면서 또 역시 스튜디오의 두 분과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 선수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팀장님? 네, 코스모 신소재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네. 정고점이죠. 7만 원 돌파 여부만 좀 보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거는 네. 돌파가 돼야 목표가에 나오는 거지 돌파가 안 되면 목표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죠, 7만 원대에서. 그래도 지금 차트만 봐도 네. 저가 기준으로 잡는 게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네. 너무 많이 안 올랐나요? 5만 원대에서 7만 네. 원대 부근까지 지금 오른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 차트 앞쪽에 그 박스권 하단 2만 말씀하시는 원 저 거잖아요. 부분 있잖아요. 아예 저쪽 앞쪽부터 보시는 17,000 거세요? 네, 거기서 네. 보면은 좀 많이 올랐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앞. 저는 그래요. 차트를 어쩔 때는 좀 좁게 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은 차트를 넓혀가지고 길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또 보면 이렇게 보면 또 저가가 4,890원이거든요. 네. 물론 최저가, 최고가 기준 잡는 건 무리 있다는 거 압니다. 채팅창 올라올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말인데 어쨌든 그걸 예.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5천 이상에서 7만 원까지 갔다 이것도 10배 넘게 올랐어요. 저희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포스코도 마찬가지일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차 전지는 뭐 보세요. 바닥 저것도 대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올랐냐 이런 네. 얘기하면 답이 없는 게임이어가지고 네. 어쨌든 지금 뭐 차트를 여러모로 봤을 때 또 바닥 대비로는 많이 오른 감도 네.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코스모 신소재는 7만 원대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68,700원입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라운드에서는요, 약간은 번외 경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알미늄 두 선수의 대결이고요. 재료가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알미늄에 대해서 200%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예전에는 이런 뉴스 나오면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것 네.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선수가 그렇게 활약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네, 삼화알미늄은 그래도 한 10% 정도 오르긴 하는데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팀장님 저는 조일 알미늄이에요. 조일 알미늄 그리고 저는 삼화 알미늄입니다. 삼화알미늄 네. 이 두 선수 뭐가 다른 거예요, 팀장님? 아니 그 전에 이건 제작진의 반칙이에요. 왜요? 이건 엄마냐 아빠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그래요? 문제잖아요. 같은 알미늄인데 그리고 사업도 비슷해요. 그게 양과. 저는 궁금했어요. 네. 정말 하는 일이 똑같을까? 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아. 단지 틀린 건 납품처가 틀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조일 알미늄하고 삼화 알미늄의 네. 주가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일 알미늄은 롯데 쪽으로 롯데 쪽은 어쨌든 바지가랑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 삼화 알미늄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바지가랑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를 봤을 때
롯데케미칼이 더 잘 갔어요. LG에너지가 더 잘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러시아 뭐 관세 200% 네, 이상 네, 네, 뭐 네. 그거만 보게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지금까지 주가를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차트를 좀 넓혀서 보게 되면은 네. 사마알루미늄이 조일알루미늄보다 대체로 주가가 잘 간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잘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아까 미리 예고를 드렸지만은 네. 전 높은 강을 선택 안 할 거라고 아.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네, 게 싫어요. 개인적인 취향인가요? 네, 고소공포증. 네, 이게 그래서 가야 될 때는 따라갈 때가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이 위치에서 굳이 네. 2차 전지?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차라리 IT가 더 매력적이고 최근에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수소. 네. 차라리 그런 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은요? 일단은 조일알루미늄이 양극박 가공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1차고 2차로 이제 가공을 해서 넘기는 쪽이 이제 뭐 사마, 동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DI 동일, 뭐 그다음에 롯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해서 넘기는 업체다 보니까 완전히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가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조일이 같고. 가공인데요? 조일이 이제 1차고 이제 2차로 이제 사마 이렇게 동원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알고 사마는 있거든요. 직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공해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네,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판단해 주시고요. 네, 주시고. 어쨌든 예. 그래서 롯데 알루미늄 쪽에 이제 최근에 이 수주권들이 나온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 1조 원 가량의 수주권들이 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항상 시장에서 이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게 사마 알루미늄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알루미늄 이슈가 나오게 되면 사마 알루미늄이 항상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최근에 사마 알루미늄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거는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인 건데 네. 배터리 3사에 이제 모두 이제 공급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죠. SK용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이 알루미늄 박쪽으로 해가지고는 사마 알루미늄에 많은 비중을 좀 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마 알루미늄이 상당히 좀 관련해서는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마 알루미늄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 관세 이슈가 나왔잖아요. 관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러시아가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알루미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네. 저는 이제 키맞추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루미늄 쪽에 역시나 가장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 사마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두 종목은 그렇게 매력도를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게 사마 알루미늄도 어제 또 마침 반방송에 진단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근 단기 고점까지는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단기 고점을 뚫어줄 것이냐 그러기는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구간에서는 차익 시연을 고려해 보셔라 해야 말씀을 드렸는데 딱 지금 고점에 도달을 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고점이 일전에 길게 노려보게 되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럼 과연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약간은 뚫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슬 이제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조일 알루미늄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매매의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는 종목인 게 항상 이 매물대가 너무 두텁거든요. 지금 차트만 봐도 당장 나오지만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가 정말 힘든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이제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두 종목 다 굉장히 이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대장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덜한 사마 알루미늄이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보는데 사마 알루미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주가 길게 내려보게 되면 거의 이제 이 신고가 부분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슬슬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좀 엇갈렸어요. 지금 이 두 선수의 대결에 갑자기 짜장면 짬뽕 논란이 게시판에 일기 시작하더니 백님께서 갑자기 등장을 하셔가지고 팀장님 목소리는 참 따뜻하네요. 이렇게. 이거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보고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치열하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조일 알미늄이냐 사마 알미늄이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한마디로 평정을 해주셨어요. 팀장님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네. 라고 이렇게 평정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저희 다음 대진 구성해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보시죠. 알미늄 대전 사마 알미늄이 지금 60% 정도 되죠. 6대 4의 비율입니다. 사마 알미늄이 올라가고요. 조일 알미늄을 일단은 팀장님이 골라주신 거잖아요. 네.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조일 알미늄은 이제 요거는 제가 가격 2,500원 잡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잡았냐면은 네. 아까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네네. 계속 박스 지금 횡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원 돌파가 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제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500원 정도대에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현재는 2,310원이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마지막 4라운드 대결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도 다소 의아해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 왜 나왔지?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있고요. 여기에 대항하는 또 2차 전지 관련된 선수죠. 동아기업계 기업은행 이렇게 이 4라운드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먼저 팀장님. 네, 일단 동아기업 선택했어요. 동아기업 네. 그리고요. 저도 동아기업입니다. 두 분 나란히 동아기업. 그래서 갑자기 웬 기업은행? 동아기업은행이네요. 동아기업은행. 동아기업은행이네요. 동아기업은행 지금 네.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그러면은 먼저 네. 팀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동아기업. 일단은 기업은행을 선택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최근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곳에는 되게 좋게 말씀드렸는데 네. 왜냐면은 온라인 파트너스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온라인 파트너스 맞죠? 거기서 이제 주주사안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과연 여기 어떻게 하답을 할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그 온라인 파트너스 얘기를 한 게 네. 국내 금융기사들의 배당성이 너무 낮다는 얘기를 했어요. 국내 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5% 배당성이 되는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한 보니까 55%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소한 30% 이상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그래서 소식- 신한도 네. 그렇고 배당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네. 사실 외국의 이 고배당주하고 국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당성이 높다고 해서 그걸 다 배당을 푸는 건 아니에요. 단 그건 있어요. 자사주 매입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네. 저도 다른 데 가서 종목 상담하게 되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있는 거 나눠주기 싫으면은 자사주 매입이라 하라고.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나중에 주가 오르게 되면은 자기네들 자사주 다시 이제 처분하게 되면 다 이게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둘 다 좋은 거잖아요. 둘 다. 서로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이렇게 인색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 파트너스가 그런 거 좀 하라고 했는데 별로 이제 온라인 파트너에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주총에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 참석을 할 건데 어떤 얘기인지 기대가 되고.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가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수수료 낮추고 금리 내추고. 이게 어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수수료도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대출금리도 올라가기도 예대 맞이는데 뭐 그런 게 발생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은행들을 사야 되나? 그리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아기업은 이유가 없어요. 상승 이유가 없는데 요거는 제가 왜 픽을 했냐면 네. 요것도 제가 한 팁을 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나 테크놀로지 예를 들게 되면은 코나 테크놀로지가 1월 10일 날 어쨌든 챗 GPT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급등 상승이 나왔잖아요. 뉴스가 나오고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동아기업 같은 것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 동아기업이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동아기업 같은 패턴이 어떤 패턴이 하면은 이런 기업들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재료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가 나올 땐 팔아야 돼요. 네.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오늘 AP 시스템이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시장에 노출이 안 됐지만 이유가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레더스 파일럿 공정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봉지 공정 장비를 납품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맞다라면은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아기업도 아마 전액 관련 이슈이지 않을까라 추측이 되는데 만약에 그 이슈가 맞다라면 나중에 그 이슈로 해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이슈가 나왔을 때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수급이란지
그리고 체계 강도라든지 차트를 보시고 괜찮으면 들어가도 무방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아기업을 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아기업이 일단 올라간 이유는 전액 부분에 대한 실적이 조금 더 이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판가가 그렇게 이제 영향이 끼치지 않는데 원가는 내려가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바닥이잖아요. 워낙에 바닥이다 보니까 동아기업이 그동안 이제 목재 쪽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수익성이 좋지 않다가 전액을 키우고 있는데 전액 사업이 2022년 말에서 이제 2024년까지 약 2배 정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또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주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올해부터 또 2차전지 소재 쪽은 계속해서 또 외형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기업은행은 저는 항상 이 금융주 쪽은 안 좋게 네, 항상 말씀하시죠. 이제 나올 때마다 안 좋게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이제 뭐 기대가 되는 쪽은 주주환원 정책과 그 다음에 고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PD님께서 기업은행 고른 게 이번에 이 금리 또 크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고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업은행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데 원래 기업은행 썼었거든요. 그런데 불편합니다. 왜? 네, 제가 그러다 국민은행으로 바꿨는데 괜히 기업은행이 아니고 국민은행이 아니구나. 기업에게 편한 기업은행, 국민에게 편한 국민은행.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편한 은행은 우리 은행인가요, 그럼? 그런 훌륭하십니다. 역시 땀에서 나온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상형 월드컵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은행이 메리트가 있어줘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메리트는 주주환원 정책과 고금리 기조인 건데 고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이야기 될 대로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12월부터 너무 많이 이야기가 돼서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기업은행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아기업으로 장연스럽게 선택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물 흘러가듯이 동아기업으로 두 분의 의견을 맞춰주셨어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보겠습니다. 9대1, 19분 동아기업을 골라주신 거예요. 기업은행, 지금 여기에 라인업에 있는 게 다소 좀 무색해졌습니다. 기업은행. 나오면서 90%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들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보기 힘든 스코어인데. 근데 뭐가 됐든 간에 19은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2차 전지가 승이에요. 네. 그리고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애정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래 이런 일이 좀 우리 있었는데. 게시판에 계신 분들이 정말 성격이 좋으신 거 제가 2차전지 디스 되게 많이 했는데 성격이 되게 다행인 다 줄 좋으시 아네요. 네, 저희는 화기애애하죠. 네, 그러면은요, 저희 기업은행이 지금 강박군 정도여서 가격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1,500원 설정을 했는데 네.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1,500원까지 가기도 살짝 힘들어 보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은 1,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시각의 가격 전략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세요. 지금 10,000원 선 부근입니다. 4강 라인업 보겠습니다. 두 분의 대결이 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4강 대진 보시죠. 오늘 4강 1라운드에서는요,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있고요. 2라운드에서는 삼화 알미늄 대 동아기업 이렇게 대결이 형성됐습니다. 1라운드의 두 선수는 차트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좀 안 좋다가 서서히 좀 좋아지는 두 선수의 대결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낙에 1라운드에 SKI 테크놀로지하고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정반대의 차트였다면 지금은 바닥에서 조금씩 턴하는 두 선수 SKI 테크놀로지 대 이녹스 첨단 소재 골라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요거는 진짜 성향 차이가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냐, 올릴이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잠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이녹스 첨단 소재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이 OLED 필름이거든요. 필름인데 그렇게 되면 LCD 디스플레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잠시 이제 모건스탠리 핑계 좀 대자면은 제가 작년 9월 달에 모건스탠리가 이제 반도체 겨울이 갔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탑픽주로 하이스 피했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LG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LG 디스플레이 도대체 왜 들어간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올레도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대형 OLED TV 쪽으로 전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이 러시아도 제재하고 있는데 중국 쪽으로 좀 더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OLED
그러니까 작년 11월달 12월경에 그 대만의 디지타임즈인가요? 거기서 미국이 이제 디스플레이도 이제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제재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원문을 본 건 아니고 번역을 해서 봤어요. 번역해서 봤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레도스가 아시겠지만은 유리기판이 아니라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제 OLED 증장하는 기술이거든요. OLED, OLED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올레도스가 OLED 온 실리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웨이퍼 위에 이 OLED 증장하다 보니까 기초 기술은 반도체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니까 반도체 네. 기술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져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끼면은 무조건 공급과잉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제재를 하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 이게 8세대, 10세대란지 그리고 이제 올려서 할 수 있을 만한 기초 장비가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중국의 진동팡, 비오이 같은 회사들이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신뢰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게 더 빠르긴 네, 한것 그게 더 같아요. 빠른 것 같네요. 아, 그래서 이녹스 첨단지 소재를 네. 골라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럼 전문가님은요? 뭐 두 종목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은 안 좋았는데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건데, 뭐 말씀드렸듯이 S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엔 아까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좋았던 것들, 좋을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바톤 터치를 받은 게 아닌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오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면서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나 혹은 이제 OLED 업황은 올해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셨던 올레도스가 또 새롭게 신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폭이나 혹은 이제 탄력에 대한 정도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녹스 첨단 소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모두 다 이녹스 첨단 소재 골라주셨어요. 저희가 앞서서 이 은행 얘기했는데 다 이런 계좌 얘기 네, 이런 분위기가 저는 카뱅을 씁니다. 저는 국민은행 씁니다. 전 농협을 씁니다. 지금 다들 계좌 개밍아웃이라고 해야 될까? 계좌를 다들 오픈을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그 사이에 이 두 선수 가운데서 어떤 선수가 좋을까? 이녹스 첨단 소재 골라봤는데요.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좌 얘기하시느라 투표를 좀 안 해주셨으면 안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거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게시판하고요. 시청자분들은 2차 현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2차 현재에서 워낙에 한 번쯤은 큰 수익을 한 번쯤 보셔서 그런지 이 게시판에 심리는 다 대체적으로 2차 전지로 가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결승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한번 가격 전략을 팀장님이 세워주실까요? 네, S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 반등 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241선,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평선 241선, 그 부분이 이제 8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8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7만 원대 후반인데 88,000원 설정됐습니다. 4라운드 2강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죠. 4강의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2라운드는요, 삼화 알미늄 대 동아기업,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이고요. 저희가 이게 생방송이라서 그렇지, 만약 녹화방송이면은 저희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씩 주시고, 삼천포 가면 이렇게 주워다가 놓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다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한 번씩 갔다 와가지고, 삼화 이해하실 알미늄 대 동아기업입니다. 보겠습니다. 골라볼게요. 그러면 팀장님? 저는 동아기업이요. 동아기업이요? 저도 동아기업 고르겠습니다. 동아기업 두 분 모두 다 제 얘기가 영향을 미친 건가요? 2차전지 근데 둘 다 골라주신 지금 건데. 2차전지예요. 네. 뭔가 그렇네요. 가끔씩 팀장님. 가셔요 그냥. 괜찮아요. 갔다 오셨네요. 또. 자화 땡겨드릴게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동아기업은 아까 충분히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전에인지 제가 이유는 솔직히 못 찾아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핑계를 좀 대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난 테크놀로지 비슷한 차트를 찾느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마, 조일, 동아, 기업은행 같은 게 내용을 이렇게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핑계를 대자면. 아마 시간도 있었다면 동아기업도 아마 AP 시스템처럼 제가 이유를 분명히 찾아왔을 거예요. 뭐든지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팁이라고 드린 게 요 종목은 만약에 상승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가 있을 이유가 거다.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승하는 뉴스라든지 이유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들고 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를 한 거고 사마 알미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고속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가더라도 선택하기가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소위 말하는 펄한지 이런 거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높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두운 방에 있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두운 방을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그래서 또 고소공포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 못 하겠어요. 오늘 일관성 있게 뭔가 네. 바닥에서 턴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표를 던져주고 네, 계세요. 저는 이미 예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기업 골라주셨고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참 사마 알미늄이 그냥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으로 올랐다면 좋았을 텐데. 고소공포증 있으세요? 아니 근데 그걸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으로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러시아 관세가 또 묻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주 말씀드렸어요. 네, 러시아 관세가 묻어 있다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줘야 될 종목이 테마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테마가 약간 묻게 되면은 차익 실현할 때 차익 실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네. 사마 알미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라 지금 구간 뚫어주면 신고가 가능한 건데 만약에 못 뚫어주면 또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야 되다 보니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동아기업은 바닥이거든요. 바닥이고 이제 전액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픽을 안 했는데 네. 사마알미늄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마알미늄이 지금 12월 23일부터 주가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LG 에너지솔루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 모멘텀이라면 약발이 전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약발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작년 이맘때면은 그냥 빵 터지고 작년 이맘때면은 이 러시아 제재 이슈가 먹히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많이 오래 맞아요. 먹었잖아요. 여러 그렇기 번. 때문에 네. 오늘 하루 영향적 또 얘기가 싫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는 동아기업 올라가고요.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확실히 또 역시 2차 전지죠. 그래서 게시판 투표 결과의 공식은 X 대 2차 전지면 2차 전지의 승리다. 이렇게 공식을 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기업 많이들 골라주셨는데요. 사마알미늄이 지금은 탄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럼 전문가님. 일단은 보유자 영역으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이전 고점을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뚫어주면 44,45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혼돈 가운데서 저희 결승전 라인업이 구성이 됐습니다. 결승전 대진 바로 보시죠. 오늘 결승전 대진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들, 동아기업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네임드 선수는 아닌데 어느 정도 그래도 경기력을 갖춘 선수들이죠. 바닥에서 오랫동안 벤치 신세를 지고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두 선수입니다. 어떤 쪽으로 좀 표를 던져주실지 게시판 투표 결과로 오늘의 우승 선수 결정이 되고요. 두 분도 골라주세요. 전문가님. 사실 두 종목 다 크게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될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시간을 들일만 하다 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요. 저는 여론을 따라가겠습니다. 동아기업. 네, 그러면은 먼저 전문가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일단 동아기업이 많이 바닥권이긴 한데 슬슬 또 저항권에 부딪혀 있다 보니까 지금 네. 현재 상태에서 살짝 이제 눌릴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저는 오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왜냐면은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굉장히 이제 오늘 좋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그래서 최근 몇 개월 동안의 매물을 한 번에 다 소화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바로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이전 매물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동아기업은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녹스 첨단 소재 고르겠습니다. 수급까지 좀 고려를 해주셨고 그리고요, 팀장님. 네. 일단은 동아기업을 이제 여론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2차 전지를 보실 거면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것보다는 정말 개별적으로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든 밸류든 좀 싼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대표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퍼가 100배가 넘어가요. 그게 된 이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스와 비교하면서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턴이 되게 되면서 제가 네. 볼 때는 뭐 올해 지나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적어도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많이 오른 것들보다는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조금 더 수익률이 나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게시판에 러브쓰기님이 초기보다 텐션이 많이 떨어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새 예능을 많이 못 봐요. 저도 드립 좀 치고 하고 싶은데 종목 8개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김용희님은 저희가 종목 상담 방송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죄송하지만 답변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태금 팀장님이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텐션을 앞으로는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텐션 아닌가요? 저는 약간 따라가기 버거운데. 아니, 또 이렇게 다들 텐션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저세상 텐션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출연할 때 그 텐션 보신 것 같아요. 너무 예, 차분하신 분이라는 점,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투표 결과로 결승전 결과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은요, 보시죠. 네. 역시 이름으로써 진리가 됐습니다. 이상형 월드컵에서 X 대 2차 전지는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답정나네요. 네.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아기업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래도 고민이 좀 있으셨어요. 큰 차이가 아니어가지고요. 동아기업부터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100원이요. 요것도 제가 241선 기준을 좀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121선입니다. 121선 기준을 잡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63,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63,000원. 네, 63,000원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삼화알미늄은요? 지금 10% 정도 오르고, 이녹스 첨단 소재죠. 네, 이녹스 첨단 소재 8% 정도 오르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33,100원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네. 눌려도 어느 정도 모아가는 매매는 가능할 것 같고요. 예. 36,000원 보시고 모아가는 전략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경기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희가 조금은 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1시간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재미나게 좀 나눠봤습니다. 불편함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8명의 선수들 꼼꼼하게 분석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